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하나 성공하면은 네. 높은 확률로 학습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차원에서 네.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좀 솔루션 몇 개 네. 소개 부탁드려요. 이건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생들 다 시켜봐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딱 3주만 부모님들이 그거 해보시면 진짜 수백만 원 써도 안 되던 거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강의 가면 제 플래너를 예전에 썼던 걸 보여드리면 부모님들 또 그거 찍어 가셔가지고 앉아봐, 서울대 가려면 이 정도 플래너 써야 되는데 애들 진짜 도망갑니다. 진짜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스몰 빅 클래스 조승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몰빅클래스라는 유튜브와 또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공부법, 실제 우리 초등아이들은 자기 꿈까지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책도 쓰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최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때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1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학습 코칭을 해주셨고 멘토링을 해주셨고 각성을 시켜주신 명실공히 최고의 대한민국 교육 전문가신데요. 이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게 만드는 부모님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자기주도 학습 이전에 제가 요새 부모님들 만나보면 초등 저학년부터 중등, 뭐 심지어 고등까지도 아이러니한 학습보다 더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은 바라지도 않으신대요. 자기주도 양치, 자기주도 세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야 할 일, 아침부터 이제 부모님들 뭐 양치해라, 뭐 이제 세수해라, 뭐 이불 개라, 뭐 이런 잔소리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기본적인 해야 할 일이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이제 학습까지 알아서 진짜 요즘 말로 알잘딱깔센 하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좀 언매치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할 일조차 안 되는 애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할 일은 해요. 네. 근데 이게 양치, 세수 아니면 자기 뭐 하고 싶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공부 숙제라는 벽 앞에 서면은 시작을 안 하는 애들이 있죠. 머릿속으로는 애들도 다 알아요. 이거저거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시작을 안 하다가 밤 9시, 10시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부모님들도 거의 뭐 주 3회 정도 샤우팅 하시고 그래서 공부 숙제에 있어서 좀 스스로 안 하는 이제 두 번째 유형. 세 번째는 마지막이 좀 아이러니하게 특히 중등 가면 부모님들이 좀 가장 좀 당황하시는 유형인데, 그러니까 초등 때는 애가 순해요. 말도 잘 듣고 숙제 공부시키면 해요. 근데 중학교 가서 갑자기 애가 초등 때는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초등 때만큼 못하고 숙제도 안 하고 자꾸 미루고. 그러니까 초등 때 못 봤던 모습을 중학교 때 보면서 부모님들이 애가 사춘기가 와서 달라졌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갈등도 좀 시작되고, 부모님도 이제 초등 때 잘하던 애가 중학교 때 갑자기 안 하면 말이 예쁘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사실 이거는 세 단계가 다 다른 거거든요. 이제 지금 여름방학 앞두고 있는데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학 때 뭐 어디 동기부여 캠프 보내시거나 아니면 날 잡고 아예 부모님이 그 무더운 날 서울대 캠퍼스 투어를 지방에서 또 올라오셔갖고 주말에 애들 데리고 오신 분들 많아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바람이, 그러니까 우리 애 입에서 어떻게든 여기 나 오고 싶어. 무슨 마음인지 너무 이해해. 근데 또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부푼 가슴 안고 집으로 돌아가시죠. 근데 막상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전혀 전날과 다르지 않은 모습.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의지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자기주도 학습의 본질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수많은 요인들이 결합돼서 또 다양한 단계들의 경험들이 누적돼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그 본질을 바꾸지 않고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그냥 뭔가 아이가 말을 하고 뭔가 보여주면 바로 바뀌겠지 하는 그 기대,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의 기대가 충족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이 자기주도 학습 10,000명 가까운 학생들 또 부모님들 만나면서 자기주도 학습에는 결국 우리가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본질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자기, 학습, 주도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은 모든 부모님들의 저는 일종의 목표,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도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은 이런 자기주도 학습 문제가 뭐 초등 1학년 때부터 그런 걸 기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나아가서 한 중학교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 나이 됐으면 이제 좀 알아서 해야지. 그렇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알아서 짠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부모님들은 왜 못해?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운 적 없는 거. 단계별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연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단계별로? 그 축적돼서 습관이 돼야 되는데 연습이 안 된 거죠. 두 번째, 이게 더 근본적으로 저는 부모님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제가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애가 중학생 되더니 달라졌어요, 사춘기 오더니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히 애들이 사춘기가 오면 달라지죠. 안 달라지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이도 달라졌지만 아이와 달라진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 아이들만 달라진 게 아니라 공부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는 공부가 꽤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다 받아쓰기 뭐 80점, 90점 받아본 애들이 있을 거고 하면 그냥 나름대로 해볼 만한 거였어요. 근데 4학년, 5학년이 되면서 공부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일단 교과서만 봐도 텍스트 양이 확 늘어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3, 4학년 때까지는 예체능 많이 시켜주시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근데 5학년 가면서부터 이제 학원을 보내죠. 근데 그 학원은 대부분 선행 또 하는 학원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점점 어떤 경험을 하냐면 공부가 하면 나름대로 되는 거였는데 점점점 해도 안 되는 경험들을 해요. 선행하면서 나 혼자 이해 못하고 있는 듯한 경험을 하고, 또 숙제 맨날 해도 뭔가 다 못해가는 경험을 하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늪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결정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라도 안 봤죠. 중학교 오면 시험을 보면서 주변에는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 애들이 많은 게 대부분의 평범한 중학생들이 겪는 경험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님들도 달라지시죠. 제가 뭐 강의 가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부모님들 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이 한두 살 때요, 정말 어떤 분들이냐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아이가 걸음마만 떼도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뭐 어떻게 네 발로 걷던 애들을 사람으로 만드셨냐면 뭐만 해도 잘한다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애들이 그 어려운 거 두 발 걷기 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학교 가고 처음에 다 어려워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결국 애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가 끼면서부터 그렇게 잘한다라고 얘기해줬던 무조건적인 칭찬과 지지가 점점 그 빈도가 줄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언제 한번 단원평가 한 70점 받아오면 부모님들 말은 안 해도 표정 못 숨겨요. 저도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 단원평가 30점 받아온 날 아버지의 그 실망한 표정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애들은 그럴 때부터 어떻게 느끼냐면, 아, 내가 어릴 때처럼 사랑받으려면 수학,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애들이 느끼는 감정이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10,000명을 만나면서 느낀 게,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애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제가 중학생들을 만나면 거의 10명 중에 7, 8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잘하고 싶은데 점점 해도 안 되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럼 두 가지를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방법,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알려주신 것처럼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길을 알려줘야지 애들이 뭔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진짜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정말 쉬운 단계부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습을 하면서 그 작은 성공들을 쌓으면서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그러니까 우리 게임할 때도 레벨 1에서 그쵸. 99 그냥 가라고 하면 못 가요. 애들 그러면 게임 안 해요. 그쵸. 레벨 1에서 2로 올라가고 3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피드백이 돌아오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어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하셨던 것처럼 뭐만 해도 잘한다 해주셨던 것처럼, 이 학습도 마찬가지. 자기주도 학습도 그 작은 단계부터 애들이 시도를 하고 뭔가 해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잘한다 이런 인정과 지지가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솔루션을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작가님, 오늘 작은 성공 경험을 위해서 딱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하나 성공하면은 높은 확률로 학습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좀 솔루션 몇 개 소개 부탁드려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3년 동안 저희 프로그램 하면서 이건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생들 다 시켜봐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일상을 좀 바꾸는 가장 코어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 하루에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안에는 기본적인 해야 할 일, 뭐 세수, 양치부터 뭐 숙제. 근데 이거를 언제 할 거니, 이거 다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게 이 아이에게 계속 주도성을 빼앗아 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왜냐하면 그 일을 안 했을 때도 화가 나고 걱정되는 사람이 그 일의 주인이니까. 결국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한테 맞는 어떤 장치를 줬어요. 그 장치를 연습을 시켰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플래너죠. 왜냐하면 플래너를 쓴다, 플래너를 피드백한다라는 말 안에는 대여섯 가지의 일을 스스로 한다라는 게 포함된 거니까. 근데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플래너 다이소 가가지고 사서 또 들이미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잘 되게 만드는 부모님들의 특징은 우리 아이의 레벨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객관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들이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래너는 대다수의 애들한테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이 아이 입장에서 가장 쉬운 일 3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리스트로 쓰고 일단 써야 돼요. 애들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안 쓰면 의식을 못해요. 써야 되고 그 3가지만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침 잔소리 3종 세트 있으시잖아요. 뭐 물 좀 마셔라, 양치 좀 해라, 침구 정리 좀 해라. 그랬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불 개기, 뭐 물 마시기, 양치하기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3가지가 왜 선순환을 그리냐면 마치 깔때기처럼 점점 더 해야 하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걸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여섯 가지의 일, 그 앞에 플래너, 근데 플래너보다 더 쉬운 일이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래 하신 것처럼 잘한다 해주시면 이 3가지 체크리스트는 애들이 눈에 보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불 개기 같은 거는 왜 효과가 크냐면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고 결과를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시각적인 성취감을 느껴.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부모님들 일이 안 풀릴 때 청소부터 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3가지를 해요. 그럼 애들이 이거는 진짜 뭐 일주일, 2주일 이제 계속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플래너로 이제 넘어가려면 오히려 3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를 플래너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플래너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으로 처음 시작하라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플래너에다가 써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쓰다 보면 애들도 그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조금 더 잘 썼던 것들 예시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플래너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럼 얘들은 내가 이거는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한 거야. 이 성취감이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이 이어지면 스스로 이 대여섯 가지 일을 하게 만들고 뭐 완벽하지 않아도 원래 한 가지도 못하는 애가 3개, 4개 하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을 그리게 되는 거. 저는 이번 방학 때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어디 강의 가면 제 플래너를 예전에 썼던 걸 보여드리면 부모님들 또 그거 찍어 가셔가지고 앉아봐 서울대 가려면 이 정도 플래너 써야 되는데 애들 진짜 도망갑니다. 진짜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범위에서부터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플래너조차도 처음부터 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는 안 쓴 날은 무시하세요. 하루 쓴 날에 대해서만 초집중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을 때 칭찬하고 안 한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왜냐하면 안 한 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주잖아요. 이제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그 행동을 강화하는 보상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고 있는 애한테 수업 시간에 너 오늘도 자니라고 하면 걔는 계속 그렇게 자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수업 들을 때 해주면 그 아이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게 이 행동을 바꾸는 기제가 되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TV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또 극피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뭐 엄청 미뤄요. 벼락치기. 진짜요? 네. 그래서 막 시험 일주일 남기고 벼락치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개그 콘서트 코너가 있어갖고 제가 꼭 그거는 봐야겠어서 방에서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불러달라 얘기를 했죠. 불러줘서 이제 그걸 봤어요. 그 다음 코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여가지고 다시 방에 돌아와서 공부했죠.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진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밥을 먹는데 되게 환해진 표정으로 아들, 엄마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몰랐다. 진짜 엄마는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다음 시험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나는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결국 저희 어머니의 피드백이 제 정체성을 바꿔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정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정체성을 만들고 다시 그 정체성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평생 가요 진짜. 나 진짜 그런 사람인가? 어느 순간 그렇게 자기 스스로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뭐 그런 재밌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믿고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다. 너무 현실 댓글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당연히 믿고 기다린다고 애들이 그 부모님의 속도 기대만큼 그대로 따라오는 거 아니죠. 좀 안타까운 거는 한 번 알려줬다고 애들이 진짜 알아서 짠 하고 저 이제 드디어 변신했습니다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마치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 정말 그 길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까 플래너 얘기하신 것과도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알려줬다고 해서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고 그럼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게 만들까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관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래너를 알려줘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근데 부모님이 더 스트레스 받는 건 계획은 세워놓고 실천을 안 하는 애들이 있죠. 저도 이제 학창 시절 플래너 쓰면 미루게 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플래너를 미루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획을 미루는 애들이 계획은 거창해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겠어. 높기도 한데 이 100개라는 건 사실 한 호흡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해요. 머릿속에서 이 너무 거대한 코끼리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애들이 진짜 그 100개를 외우려면 영어 단어 5개를 외우는 거를 어떻게든 한 타임에 쪼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쪼개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쪼개면 시작이 돼요. 제가 많은 공부 잘했던 학생들 인터뷰에도 서울대생들도 이런 문제 똑같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너에 1번부터 20번 풀기라고 써놨는데 항상 X표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 슬럼프에 빠진 아이들의 대표적 특징이에요. 자기가 왜 슬럼프에 빠졌을까 생각해보면 항상 계획은 큰데 시작을 못했다는 거예요. 미루거나.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애들한테 그거를 1번부터 20번이 아니라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쪼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똑같이 17문제 풀어도 1번부터 20번 썼을 때는 실패한 건데 1번부터 5번 썼을 때 성공한 거죠. 애들이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3, 4학년이 처음부터 알지 못하거든요. 알려줘야 돼요. 정말 본격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그런 학업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직면해야 될 타이밍이 고학년 때 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고학년 때 공부를 조금 더 손을 놓거나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를 들면은 음식이 질겨지면 그만큼 그 질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영양도 같이 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애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영양이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워지면 부모님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거 책 읽어가지고 이해하고 요약 정리하고 좀 복습도 좀 하고 뭐 틀린 문제 나오면 오답 노트 좀 쓰고 너무 당연해요. 근데 한번 아이들 입장으로 거꾸로 접근해 보시면 초등학교 5학년에 예를 들면 요약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부모님들 중요한 것부터 해야죠. 애들은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왜 이거 오답 노트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은 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학원에서 오답 노트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따라해. 근데 이걸 왜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0% 애들이 오답 노트를 써놓고 다시 꺼내보질 않습니다. 이거 다시 꺼내보려고 틀렸던 거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쓰는 건데 선생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숙제가 되는 게 오답 노트죠. 그럼 이것도 거꾸로 얘기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줘야 돼요, 방법. 그래서 제가 실제로 초등, 중등, 자기주도 학습 공부법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1번으로 알려주는 공부법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생들로 시키는 건데 애들이 복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 때부터 애들한테 학교 수업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자. 근데 그것도 막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잇 딱 한 장에 오늘 들은 주요 과목 보통 하루에 2과목 내지 3과목 듣거든요. 포스트잇 딱 2장에 한 과목당 한 장씩 오늘 학교 수업에서 들은 거 복습해보자. 요약 정리해보자. 근데 그 요약 정리도 이제 초등학생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날 학교 선생님이 수업 때 알려준 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업 목표를 일단 적고 그 수업 목표와 관련해 선생님이 얘기한 딱 3가지만 적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수업 들으면서 이해 안 됐거나 모르겠는 거 그것만 같이 적어보자. 그렇게 해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목표의식이 생기죠. 그리고 그걸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배운 게 뭐였는지 막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습이라는 루틴 자체가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되게 효능감을 크게 느껴요. 왜냐면 수업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가 그 S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매일 시키거든요. 애들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학생들이 시험 못 보는 1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시험 기간 내에 시험 범위 한 번을 못 봐가지고 이거 내가 한 번 봤던 거야 라는 게 그래도 이거 해볼 만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시험 기간 일주일 남았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예 포기해버린 애들 부모님들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왜 포기하냐면 시간은 없는데 점점 내가 모르는 거 누적돼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게 누적돼 있는데 그걸 그날 해소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게 결국 또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 책 쓸 때 인터뷰해보면 공부 비결 물어봤을 때 화장실에 한다고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게 왜 뭐냐 했더니 화장실까지 선생님이 쫓아가서 물어본 적이 한 번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제가 몇백 명, 몇천 명 해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애들이 지속하나요? 당연히 애들도 계속하기 어렵죠. 맞아요. 그랬을 때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잘한다. 똑같거든요. 저희들 프로그램 하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이들이 당일 복습한 거에 플래너 쓴 거 서울대 멘토들이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줘요. 그게 핵심이 잘한다고. 디넵에서도 애들 초등도 선생님들이 이제 잘한다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지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잘한다. 근데 그거를 말로 하면 휘발될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부모님들도 포스트잇 사셔가지고 3줄만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그냥 오늘 잘한 거, 플래너 쓴 거, 당일 복습한 거에 대해서 이거 잘했네 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게 이 아이들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고 딱 3주만 부모님들이 그거 해보시면 진짜 수백만 원 써도 안 되던
가까운 거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디냅 수료한 친구인데 얘가 그렇게 계획적이거나 자기주도가 잘 되는 애는 아닌데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보통 애들이 놀 게 있으면은 그냥 뭐 놀고 말잖아. 할 일 안 하고. 근데 얘가 놀고 싶어가지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갖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할 일 다 끝내놓고 플래너 쓰면서 할 일 다 하고 친구랑 놀러 갔다 이래갖고 인증을 하면서 자기 뿌듯해하는 걸 올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진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고 방법을 알려주고 계속 잘한다 해주니까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작가님, 제가 보면서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야 이것도 가르쳐줘봐라. 달라진다. 네. 애들이 방법을 모르는 거다. 네. 대표적인 좋은 공부법으로 뭐 인출, 백지복습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사실은 애들 입장에서는 백지복습이 엄두가 안 나요. 애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지속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면 포스트잇 한 장에 요약 정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초등 고학년들도 한 3, 4주 정도 습관이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한번 챌린지 해보는 게 똑같이 포스트잇 한 장을 더 사요. 거기다가 내가 오늘 배운 개념 뭐 한 3가지를 썼어요. 그럼 아까는 내가 책 보면서 요약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덮어놓고 다른 포스트잇에 이름만 써놓고 그거 이제 안 보고 한번 써봐.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에 연결해서 하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지 않다. 그 정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예 중학생들한테는 궁극적으로 매일 한 장에는 내가 그날 배운 거 보면서 요약 정리. 두 번째는 그거 한번 다시 보고 나서 다른 한 장에 아예 내가 안 보고 꺼내서 써보는 거. 그리고 만약에 썼는데 빠진 게 있으면 그게 내가 몰랐던 거니까 그거 이제 다시 채워 넣는 거죠. 다른 색깔 펜으로. 이거 하면 저는 진짜 성적 아무리 못해도 평균 10점을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못 쓰는 게 없다는 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완벽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덩어리를 쪼개주니까 애들이 훨씬 수월하게 느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험 기간 때 막 대단원 하나를 통째로 써봐라.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거 했는데 네. 이거 언제까지 해봐야 될지 효과는 언제 나오는지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애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빼먹을 때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지속되려면 결국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이 되려면 이 공부의 주인은 나야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런 플래너 방법 알려주고 시도해도 내가 맨날 똑같은 일상을 쓰고 남이 정해준 일상을 그대로 쓰는 애들은 플래너를 지속을 못해요. 왜? 이게 내가 이 일의 주인이라고 못 느끼니까. 왜 주인이라고 못 느끼냐면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3단계 주도 단계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부모님들도 믿고 기다려준다는 건 부모님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뭘 거죠. 믿고 기다려요? 우리 아이가 알잘딱 해서 자기주도 학습 짠 하고 되는 거. 그런데 부모님이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너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진짜 애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오히려 뭘 기다려야 되는 거냐면 이 아이가 진짜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 주도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뭐가 생겨요? 책임감이 생기죠. 동시에 내가 이걸 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일은 뭔가 근본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아이가 공부의 주인이 되게 만들려면 결국 이 아이에게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넘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생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진짜 리더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뭔가 선택을 하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실제 관리자 직급의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MZ세대 실무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실무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그럴 권한이나 예산을 줬냐. 저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애들이 그 일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에서부터 내가 실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책임이 나오죠. 명확하게 권한을 주고 명확하게 책임지고 그렇게 권한을 주고 책임졌는데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가하든 부모님으로서 개입을 하셔야 되지만 할 권한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플래너 이렇게 알려줘도 결국 한두 달 만에 포기하는 애들의 대표적인 1번이 뭔지 아세요? 플래너 이거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맨날 똑같은 일상이고 어차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예산은 시간이잖아요. 그 권한을 넘겨줘야 그게 결국 공부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건데 주인의식을 심어줄 기회도 안 줘놓고 너는 왜 주인이 되지 못하니?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죠. 애들의 전체적인 일상의 텐션을 바꿔요. 딱 일주일에 한 가지 내지 하루에 한 가지 그리고 자기 전에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그것만큼은 내가 꾸준하게 해볼 수 있게 아이들도 내가 뭘 할지 아예 목표를 찍어보고 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개입하지 말고 리스펙해줘라 보장해줘라. 그렇게 해서 해보면 부모님들은 다 저희 아이 스마트폰 할 것 같은데요 게임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그런 애들도 있죠.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나머지 해야 하는 거에 대한 밸런스가 맞춰지고 그걸 계속해 나갈 동력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스마트폰 게임뿐만 아니라 애들이 진짜 자기 취미를 해요.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덕질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디자이너가 꾸민 애들이 막 몰래 틈틈이 하던 거를
아예 시간을 보장해주고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주니까 오히려 뭐 자동차 막 찾아보고 주말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자고 먼저 얘기를 한다던가 어떤 애는 아예 달을 매일 밤마다 10,000원 사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제일 힐링이래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앞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동기가 생기죠. 내가 이걸 다 하고 오늘 나에게 준 이런 보상 하루 한 가지라도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 존중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애들이 이 하루에 대한 전체적인 주도권을 조금씩 넘겨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당장 중학교 가면 자유학기제도 있고 고등학교 가면 고교학점제부터 해서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자기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중고등학교 가면 못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실제 고등학교 부모님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요. 단순히 영어 수학이 아니에요. 생기부 어떻게 써야 될지 고등학교 부모님들 제일 토로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 다 요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으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거 파고들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게 저는 초등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 아이들도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번 방학 때 뭐 지난 학기든 지난 기말고사든 복귀해보면서 가장 부족했던 거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는 거. 동시에 그거를 그냥 문제집 푸는 방식, 기계적인 공부가 아니라 복습부터 문제집 풀고 다시 보완하는 이 시험 공부 때 해야 하는 그 루틴으로 한번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 결국 자기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방학 때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은 자기 덕질하라는 얘기고 중학교는 자기 공부하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자기가 핵심인 거예요. 뭔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일을 중심에 놓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면 네네. 결국 그게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지 진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중학생들 또 초등학생들을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시도했냐면 평일 아침 뭐 학교 가기 전 7시 그리고 저녁에는 뭐 초등은 9시 중등은 10시에 1시간씩 줌에 모여갖고 줌 스터디를 하게 열어줬어요. 사실 좀 감동받았던 게 지난 2월 달에 중학생들이 설날 당일 아침에도 거의 100명 가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1시간씩 아침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그냥 그게 습관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두 번째는 다른 친구들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다. 부모님들도 오늘 제 얘기가 다 동의되시더라도 애들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이게 사실 부모님들 마지막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게 디냅이라는 프로그램 또 중학생들은 저하고 실제 서울대 멘토들이 1대1 멘토링 해주면서 공부법을 자기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스냅이라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초등 또 중학생들 한 3년 정도 만나면서 진짜 초등, 중등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아이한테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PL 클래스라고 원 포인트 레슨. 오늘 제가 부모님들께 쭉 좀 말씀드렸던 것들, 초등 아이들, 또 중등 아이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무료 라이브 클래스 시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모니터 앞에만 앉혀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바꿔볼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또 상세한 솔루션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라이브도 진행을 하니까요. 그 시간들도 참고해서 함께 라이브에서 뵈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 못 드렸던 이야기들의 솔루션과 인사이트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